Enjoyable talks on Korea's emerging technologies and economy. BizTech Brunch. It begins now. 안녕하세요. KDI 김동영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IT 칼럼니스트 이온입니다. 저희가 요즘 자주 이야기하고 있는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ESG인데요. 꼭 기업들뿐만 아니라 소비자분들도 이 ESG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은 것 같은데요. 예를 들자면 같은 물건을 사도 기왕이면은 환경을 생각하는 대체육 같은 제품을 사자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회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면서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식품 트렌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안 그래도 최근 이 동물복지나 기후위기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면서 이 MZ 세대들 사이에서 대체육에 대한 선호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대체육 시장 현황은 어떤가요? 한국무역협회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까지 전체 육류 시장의 30%를 대체육이 차지한다고 하고요. 40년이 되면 그 시장 규모가 60%로 늘어나면서 기존 육류 시장을 앞지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와, 60%면 실질적으로 그 시장의 대세가 바뀌었다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국내 대체육 시장 규모는 약 200억 원 규모 정도인데요. 과거 100억 원 초반대 시장 규모였던 것이 코로나19와 맞물리면서 건강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결과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동물의 세포를 복제해서 만드는 이 배양육도 있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활발하게 연구가 되고 있는 그런 분야인데요. 동물의 줄기세포를 채취한 다음에 이거를 키워가지고 고기를 만드는 거예요. 완전 영화 속에 나오는 그런 고기죠. 이제 바이오 기술로 고기를 제조할 수 있는 시대가 오고 있는 거네요. 미국 컨설팅 업체인 맥킨지에 따르면 2040년까지 이 배양육 시장 규모는 250억 원 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이 기술을 이용하면 인류는 가축 사육 규모를 줄일 수 있고 그만큼 기후 위기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새로운 단백질 공급원이 대체육만 있지는 않습니다. 요즘 진짜로 떠오르고 있는 단백질 공급원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곤충입니다. 실제로 쇠고기가 한 100g에 26g 정도의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 그 곤충들한테도 한 평균적으로 100g에 한 28g 정도의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곤충으로 쇠고기보다 더 많은 단백질을 얻을 수 있다는 의미네요. Edible insects have emerged as the food of the future. And this is a place that raises and processes different types of edible insects based on the systematic solutions. 지금 나오는 저 하얀 게 다 곤충 애벌레들이에요. 귀엽죠? 네. Larva is one of the well-known edible insects that has gained an approval from the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세계 인구가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30-40년 후에는 지금 현재보다 2배 이상 식량이 필요할 것 같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대안으로 떠오르는 게 식용곤충이고요. 영양적으로는 굉장히 고단백 식품이라서 육류라던가 수산물이라던가 이런 거를 대체제로 사용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 또한 육류에 비해 사료도 10배 정도 적게 들어가고 토지 이용 효율에 더해 번식률도 좋아서 짧은 기간에 대량 생산이 가능합니다. 앞으로 미래의 식량으로서 굉장히 각광받는 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실내에서 단백질을 키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도 좀 될 것 같은데요. 그렇네요. Mealworm is another edible insect that has already gained recognition. Mealworms eat small-sized apple slices, and they have a high reproduction rate. Edible insects are produced after going through the washing, sterilizing, and drying stages. And it can drastically reduce the production cost and greenhouse gas emissions in comparison to livestock. 에너지도 적게 들고 사료도 적게 드는데 굉장히 고품질의 생산물들이 나오는 그런 방식이네요.
이미 곤충의 효과 가치는 많은 연구를 통해 충분히 입증되었습니다. 다만 곤충을 먹는다는 것에 대한 혐오감이 있어 이러한 인식 개선을 위해 고객들 기호에 맞게 좀 더 친근하고 쉽게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분멘트를 이용한 친환경 비료 사업과 더불어 곤충을 다양한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다음 세대에 곤충의 중요성과 이미지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dible insects have been developed into diversified products, including powder, pills, and extracts. And the related markets are expected to achieve further growth in the future. 곤충은 전 세계적으로 130만 종이 있고 전체 생물종 중에 70%를 차지한다고 하는데요. 이런 곤충들을 식량화할 수 있는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다고 하니까 곤충이 미래 식량이라고 말하는 게 과언이 아니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이 딱 정해진 공간에다가 이 곤충들을 키우고 나중에 건조해서 말린 다음에 다시 분말로 만들고 이런 식으로 가공을 하면 되니까 뭐랄까 이 에너지도 좀 적게 들고요. 환경 보호에도 굉장히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식용곤충이 단백질 보충뿐만 아니라 탄소 절감까지 가능한데요. 심지어는 의학적인 효능이 있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농촌진흥청이 갈색 거저리에서 추출한 물질을 분석한 결과 이 물질을 지속적으로 섭취한 암 환자들의 면역률이 17%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연구원님, 그럼 이런 곤충 같은 대체 식품에 대한 기업들의 투자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한 기업이 올해 국내 스타트업을 포함한 10개 기업에 100억 원의 투자를 단행을 하고 있는데요. 또 다른 기업에서는 중국 유통기업과 파트너십을 체결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 1,000억 원 규모의 중국 대체식품 투자 펀드를 조성하고 대체식품 생산 기업에 투자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기업들의 투자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좀 지원하는 정책도 좀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 식물성 단백질 등 이 대체식품의 원천 소재들을 발견하는 이 R&D 기술 산업을 2025년까지 집중 육성할 계획이고요. 이런 지원과 함께 법제도 확립 그리고 체계적인 안전관리도 필요합니다. 식약처는 오는 2024년까지 콩고기와 배양육 등 대체 단백질 식품에 대한 안정성 확보를 위한 평가 기반도 함께 마련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좀 더 이런 좀 건강하고 지구에 영향 끼치지 않는 이런 식품들을 많이 만나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변함없이 다음 주에도 새로운 기술과 경제 트렌드로 찾아뵙겠습니다. 계속해서 비즈테크 코리아 다음 코너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